혼자 걷고 있는 이 길이 쓸쓸하고 외로워요. 내가 걷고 있는 이 길이 과연 정답일까 혹여나 내가 틀린 길을 걷고 있는 게 아닐까 하는 걱정이 됩니다. 과연 우리는 맞는 길을 걷고 있는 걸까요? 하지만 우리 함께 걷고 있는 이 길이 그리 쓸쓸하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걷고 있는 이 길이 정답이 아닐지라도 우리 함께 걸어가고 있는 길이니까 분명 행복한 동행일 거예요. 언제나 끝없는 길을 걷고 있지만 그 길이 어떠한 길일지라도 누군가가 옆에서 응원해주는 그 말 한마디에 우리는 힘을 얻습니다. 우리 함께 어떤 길을 가더라도 서로 응원하며 행복하게 걸어가 봅시다. 주찬이의 가로등이 빛나는 밤의 28번째 이야기, 지금 써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잡은 두 손이 나의 어깨가 네 안의 아픔을 다 덜어내지 못해도 침묵이 부끄러워 부르는 이 노래로 잠시 너를 쉬게 할 수 있다면 슬픔이 잊혀지는 게 지켜만 보기에는 내가 너무 아파서 혼자서 씩씩한 척 견디려는 널 위해 난 뭘 할 수 있을까. 네 앞에 놓여진 세상의 벽이 가늠이 안 될 만큼 아득하게 높아도 둘이서 함께라면 오를 수가 있을까. 그럴 수 있을까. 내일은 조금 더 나을 거라고 나 역시 자신 있게 말해줄 순 없어도 우리가 함께하는 오늘이 또 모이면 언젠가는 넘어설 수 있을까. 네 앞에 놓여진 세상의 길이 끝없이 뒤엉켜진 미로일지 몰라도 둘이서 함께라면 닿을 수가 있을까. 그럴 수 있을까. 언젠가 무엇이 우릴 또 멈추게 하고 가던 길 되돌아서 헤매이게 하여도 묵묵히 함께하는 마음이 다 모이면 언젠가는 다 다를 수 있을까. 이랬어도 네, 김동률의 동행 듣고 오셨습니다. 정말 28번째입니다. 벌써 주빗밤이 28번째인데 아직 28번째밖에 못했다는 사실이 조금 씁쓸합니다. 저도 자주 찾아오고 싶었지만 오늘 이렇게 댓글에도 입덕하고 처음 이렇게 주빗밤에 찾아와 주셨다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계시고 지금 오랜만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주찬이의 가로등이 빛나는 밤에 동행이라는 주제로 오늘 찾아왔습니다. 아무래도 오늘 주제가 동행이다 보니까 김동률 선배님의 동행이라는 곡이 딱 떠올랐어요. 제가 주제를 선정할 때 정말 금방 골랐어요. 동행이라는 단어가 뭔가 오프닝에 써져 있던 말처럼
혼자 걷는 게 조금 쓸쓸할 때가 있어요. 혼자 가는 길이 좀 외롭고 쓸쓸할 때가 있는데 그때 누군가가 나와 함께 동행을 해준다면 좋은 여행이 되지 않을까, 좋은 길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갑자기 떠올랐어요. 그래서 이제 동행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왔고, 그래서 또 이제 오프닝 곡으로 김동일 선배님의 동행이라는 곡을 이렇게 가지고 와봤습니다. 고라파덕님께서 동행이라는 단어 너무 좋아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같이 이제 움직이는, 같이 가는 길이잖아요. 동행이라는 말 자체가 저도 갑자기 떠올라서 이렇게 찾아보게 된 것 같아요. 닉네임 바꾸고 온다고. 안 그러셔도 돼요. 고라파덕 왜 괜찮은데? 오늘도 흐리지만 웃는 얼굴은 여전히 최고라고 하셨습니다. 아침에는 햇살이 좀 따스러웠는데 지금 좀 막 먹구름도 끼고 하더라고요. 조금 흐리지만 그래도 좋은 날인 것 같습니다. 승현님께서 주찬이랑 동행하는 길은 언제나 따뜻해 라고 하셨습니다. 사실 아무래도 저희는 함께 걸어가고 있는 거잖아요. 함께 동행을 하고 있는 건데 저도 항상 이렇게 여러분들이 찾아와 주셔서 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맨몸에 가디건 아니네 라고 하셨는데 그죠? 이게 생각보다 많이 파져 있어가지고 맨몸에 입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흰 옷을 입고 왔습니다. 주찬이와의 동행이 어떤 길이든 함께 할게 라고 하셨는데 제 길이 어떤 길일지 저도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함께 응원하면서 같이 걸어갔으면 좋겠네요. 자, 그러면 오늘도 굉장히 많은 분들께서 이제 위버스와 유튜브 커뮤니티에 사연을 많이 보내주셨습니다. 제가 또 사연을 다 읽고 이제 선정해서 가져와 봤는데 오늘도 또 재밌게 또 차분하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사연 바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디, 항상 힘들 때마다 와주는 주빗밤 너무 고마워요. 동행이라는 주제와 잘 맞는지 모르겠지만 요새 드는 생각들과 고민들이 있는데 마땅히 털어놓을 곳이 없어서 적어봐요. 그래도 20대 후반에 달리고 있는데 털어놓을 곳이 없다는 게 참 우습기도 하면서 창피하기도 하네요. 그래도 잘 들어줘요. 이제까지 뭔가 변화되는 게 싫어서 가던 길만 가왔어요. 어딜 가도 했던 것만 먹어본 것만 먹고요. 그래도 제자리일 순 없기 때문에 마음을 새롭게 하고 그 준비하는 과정에서 즐거움도 찾으려 나름 자신감도 얻었다고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정말 새로운 길이라는 건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요새 제가 걸어가고 있는 길은 새롭게 시작한 이 도전을 아슬아슬하게 붙잡으면서 걸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언제 끊어져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말이죠. 처음엔 성격의 문제인가 싶었지만 그 성격도 어찌 보면 저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 꼬리를 무는 결론의 끝은 저 자신인 것 같더라고요. 자신감을 얻은 줄 알았는데 조금은 변화된 줄 알았는데 아니었나 봐요. 그렇게 힘든 나날들을 보내고 있는데 어느 날 주디가 이전에 불렀던 하루의 끝을 듣고 저도 모르게 눈물을 흘린 거 있죠. 사실 노래를 들으며 위로받은 적은 많지만 울어본 적은 많이 없는데 주디의 노래로 듣는 노래들 덕분에 위로도 받고 눈물도 많이 흘리며 홀가분해지는 것 같아요. 마치 그 위태로운 길을 함께 걸어가 주겠다며 손잡아 주는 느낌이랄까? 그래서 힘들지만 조금씩 버텨가며 해보려고 해요. 정 버티다가 안 될 땐 가감히 놓고 또 새롭게 시작하면 되겠죠? 주디의 노래 그리고 우리에게 해주는 말들 덕분에 많은 게 변화되며 걸어가고 있어요. 항상 고맙고 고마워요. 신청곡은 하루의 끝 하면 너무 뻔하니까 종현의 천입니다. 라고 혜진님께서 보내주신 사연 읽어봤습니다. 아무래도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사실 드라마도 봤던 것만 계속 보게 되고요. 영화도 봤던 영화만 보게 되고 먹어본 것도 새로운 도전을 딱히 안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뭘 시켜 먹을 때 항상 먹어봤던 음식만 시켜본다든지 드라마도 다른 드라마가 재밌다고 하더라도 제가 예전에 봤던 재밌었던 드라마가 있으면 그 드라마를 진짜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저는 도깨비라는 드라마도 많이 보고 이태원 클라스도 많이 보고 쌈마여의도 많이 보고 이 세 가지 드라마를 진짜 돌려가면서 많이 봤던 것 같아요. 다시 보기를 정말 많이 하고
뭔가 저도 그런 면에 있어서는 새로운 도전이 조금 어렵더라고요. 좀 만약에 보다가 내 시간, 내가 재밌으려고 하는 시간에 내가 만족하지 못하는 결과물이 나오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것 같은데, 뭐 다른 사람들이 좋아하거나 다른 사람들이 좋다고 하는 것들을 뭔가 시도해보고 뭔가 보려고 하고는 있지만, 그래도 내 나름대로의 그 리밋을 걸어놓고 그렇게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우리 혜진님께서도 뭔가 새로운 도전이 두렵고 무서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뭔가 내가 아는 길이 아니고 내가 아는 것들이 아니면 좀 무섭게 느껴지고 꺼려지게 되고 두렵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사실 저도 그런 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하는 이 일도 뭐 매번 뭐 같을 수만은 없잖아요. 또 새롭게 도전하는 일들이 많고 새롭게 하는 일들이 많은데, 저도 정말 무섭고 낯도 많이 가리고 낯을 또 많이 가리고 두렵고 뭔가 내가 잘할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 항상 앞섰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저도 저는 뭐 어떻게든 도전을 해야 되는 입장이 올 수 있으니까, 그런 상황들이 오기 때문에 어떻게든 해야 되는데 제가 겁먹고 두려워할 겨를 없이 어떻게든 도전을 해야 될 때가 오는데, 뭐 제가 뭐 정답이라는 건 아닙니다. 저처럼 하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제 경험담을 말씀드리자면, 저는 일단 부딪혀 보면 사실 뭐 뮤지컬이라는 장르도 그렇고 제가 뭐 예능을 나가서 MC를 할 때도 그렇고 뭐 예능에 나갔을 때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제가 주로 자신 있어 하는 장르는 아니잖아요. 새롭게 도전하는 장르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일단 처음 가면 저도 많이 겁먹습니다. 어떻게 사람들과 융화돼야 되며 어떻게 함께 동행해야 되며 내가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라는 겁을 많이 먹는데, 아무래도 사람은 적응의 동물이잖아요. 그래서 저도 차근차근 적응해가는 모습을 보면서 자신감을 좀 얻는 것 같더라고요. 혜진님도 뭔가 지금 아슬아슬하게 잡고 계시다고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뭔가 도전을 하다 보면 탈출구는 보이기 마련입니다. 아무리 어두운 길이라도 저 끝에는 가로등이 하나는 빛날 거기 때문에 어떻게든 내가 해보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좀 더 도전을 해보시다가 정 안 되면, 저도 정 안 되는 건 그렇게 막 굳이 붙잡으려고 하지 않는 편이거든요. 내가 진짜 이건 아니다. 내가 이만큼 노력했는데 이만큼의 결과가 안 나오고 이만큼의 만족스럽지 못한다. 그러면 전 과감히 포기합니다. 뭐 약간 제가 노래 부를 때도 그렇죠. 제가 정말 목이 쉴 때까지 노래 부르다가 오늘은 노래 부르는 날이 아니다. 그러면 과감히 포기합니다. 연습을 많이 한다고 좋은 건 아니잖아요. 뭐 어떻게 정확히 내가 효율적으로 연습하는 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저도 과감히 버립니다. 아무래도 포기라는 단어를 좋아하진 않지만 다른 기회를 잡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싶어요. 내 스스로에. 내가 이거를 약간 전제 조건은 꾸준히 도전을 했을 때, 꾸준히 내가 그것을 붙잡고 어떻게든 해보려고 했을 때, 그때가 오면 뭔가 내가 이걸 포기해도 후회하지 않을 만큼 나는 진짜 열심히 했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을 겁니다. 그때 잠시 놓으셔도 될 것 같아요. 뭐 다른 길을 선택해서 또 다른 길로 또 꾸준히 노력을 하신다면 또 어떻게든 좋은 결과가 있을 거니까요. 뭐 지금 당장 조급하게 내가 이걸 무조건 잘해야 돼라고 한다고 해결되는 일들은 없더라고요. 그냥 내가 열심히 하다 보면, 꾸준히 하다 보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니님께서 포기하는 것도 용기니까 라고 하셨어요. 사실 그것도 맞아요. 근데 포기하는 것과 끈기 없는 것은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 끈기 없다는 소리를 진짜 많이 들었어요. 저는 운동을 배울 때도 뭐 피아노 학원을 잠깐 다녔을 때도 뭘 했을 때도 항상 끈기 없다라는 말을 좀 들어왔던 것 같아요. 저는 포기를 했었는데, 못하겠다고 포기를 했던 건데 끈기 없이 제가 끝까지 붙잡고 가질 못했던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커가면서 제가 일을 시작하면서 좀 끈기라는 것을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뭐 오늘 제가 러닝을 뛰었는데, 러닝 뛸 때도 내가 진짜
솔직히 말하면 제 몸이니까 제가 쉴 수 있잖아요. 제가 멈출 수 있고 걸을 수 있는데 그냥 내가 목표한 거리까지는 진짜 포기하지 않고 뛰어야겠다라는 그 생각이 드는 것부터가 저는 끈기가 있는 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끈기 있게 하다 보면 포기할 때도 오는 거고 잠시 놓을 때도 있는 거죠. 청개구리님께서 매번 호기롭게 시작하는데 마무리는 항상 안 되는 거 공감한다 라고 하셨어요. 아무래도 그렇죠. 근데 저는 많은 걸 도전합니다. 뭐 최근에도 그림을 다시 그리고 싶어서 그림 그리고 아크릴 물감이나 연필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사놨고요. 아직 시작은 안 했지만 사놨고요. 또 이번에 열심히 운동을 하겠다고 해서 또 닭가슴살도 많이 사놨고요. 또 이렇게 시작을 한 것들이 많아요. 근데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내가 도전을 한다고 해서 모든 걸 성공하는 분들도 없으실 수도 있고 저도 그렇고요. 제가 이거를 한다고 해서 무조건 성공해야 돼 라는 거를 시작하지도 않잖아요. 그냥 이거 해볼까? 라는 생각으로 시작을 했다가 어쩌다 보니 성공하는 것도 있고 어쩌다 보면 실패하는 것도 있는데 실패는 과정일 뿐이니까요. 그 한번 실패한다고 해서 그게 다시는 두 번 다시는 못하는 건 아니니까 너무 좀 뭔가 좌절하진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현님께서 해볼까 생각 드는 건 다 해보는 게 좋지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저희는 세상은 정말 할 게 많고 볼 게 많고 예쁜 게 많고 먹을 게 많고 정말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저희의 시간은 짧으니까 해볼 수 있을 때 다 해보는 게 좋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많은 것을 도전해보는 거지 사실 도전은 돈 드는 거 아니잖아요. 도전을 하면서 부가적으로 드는 부가적인 그 지출은 있겠지만 일단 내가 한다는 마음가짐 자체는 돈 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언제든 마음 먹고 도전을 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혜진님께서 신청해 주신 종현님의 천 듣고 오겠습니다. 또 하루가 금세 지나가 하나 둘 셋 또 내일이 코앞에 와서 내 어깨를 짓눌러 그림자를 붙들어 편히 쉴 것이 난 필요한 듯해 아마도 너와 난 꼭 그때가 아니었더라도 너와 난 분명 만났을 거야 시간이 꽤 지났지만 처음과 다르진 않아 여전히 난 복받은 사람이야 그대 날 안아줘 내 어깨에 기대줘 단단히 날 믿어줘 넌 알잖아 말 안 해도 한다는 말 가슴 뭉클한 말인 건 맞지만 달아도 말해줘 시간은 참 빨랐어 어색하기만 하던 나도 변했어 참 웃겼어 작은 실수에도 안절부절 못하던 내 모습도 웃으며 기다려준 것도 너뿐이야 난 참 운도 좋아 아마도 너와 난 꼭 그때가 아니었더라도 너와 난 분명 만났을 거야 시간이 꽤 지났지만 처음과 다르진 않아 여전히 난 복받은 사람이야 그대 날
어깨에 기대줘 단단히 날 믿어줘 넌 알잖아 말 안 해도 한다는 말 가슴 뭉클한 말인 건 맞지만 알아도 말해줘 항상 난 숫자나 뭐 날짜 같은 거 생일기념일 그런 건 신경 안 쓴다고 했지만 그래도 오늘 누가 봐도 축하받을 날이잖아 그렇잖아 그대 날 안아줘 내 어깨에 기대줘 단단히 날 믿어줘 넌 알잖아 말 안 해도 한다는 말 가슴 뭉클한 말인 건 맞지만 날 믿는다 말해줘 네, 종현님의 천 듣고 왔습니다. 정말 이 시간과 이 날씨에 딱 어울리는 선곡인 것 같아요. 혜전님께서 정말 찰떡인 곡을 선곡해 오신 것 같은데 정말 감사드린다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고 저도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주윗밤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 조금 낯서네요. 사실 좀 이렇게 시끄럽게 떠드는 모습만 보여드리다가 이렇게 또 차분한 모습을 보여드리는 게 오랜만이라 저도 좀 뭔가 감성에 젖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댓글들을 계속 보고 있는데 댓글에서도 정말 예쁜 말씀도 많이 해주고 계셔서 저도 정말 노래랑 잘 어울리게 댓글을 잘 읽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엔 두 번째 사연 바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주디. 3년차 골드니스예요.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독립해서 혼자 타지 생활을 많이 했었어요. 다니던 학교도 집이랑 먼 타 지역이었고요. 취업도 수도권 지역에서부터 제주도까지 여러 지역에서 일을 했었어요. 그런데 어린 나이부터 홀로서기를 해서인지 어느 순간부터는 점점 외로워지더라고요. 특히 제주도에서 일할 때가 가장 외로웠어요. 육지에 있었다면 본가에 가는 게 어렵지 않았겠지만 제주도는 본가에 가려면 적어도 2박 3일은 잡고 가야 했거든요. 제 직업 특성상 자리를 오래 비우지 못해서 1년 중 명절에나 한번 갈까 말까 했었답니다. 그렇게 한참 힘들고 외로운 나날들을 보내고 있을 때 우연히 웹드라마 하나를 보게 되었는데요. 그게 바로 우리 막내기가 나왔던 18이었어요. 그렇게 보민이 드라마를 보고 골든차일드라는 그룹을 알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골며들어 현재까지 니스길을 걷고 있답니다. 노래가 위로를 줄 수 있다는 걸 니스가 된 후에나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늘 좋은 노래 많이 들려주는 주디와 골차한테 너무 고마워요. 주디 목소리에 사람을 위로하는 무언가가 있다는 거 주디도 잘 알죠? 그리하여 저는 앞으로도 골차가 걸어가는 길에 함께 동행하며 열심히 응원하는 평드니스가 되려 합니다. 앞으로 우리 꽃길 많이 걸어요 라고 리즈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아무래도 제주도는 이제 정말 큰맘 먹고 움직여야 될 지역이긴 하잖아요. 아무래도 육지 지금 서울이나 뭐 이런 지방과는 다르게 수도권이나 뭐 이런 곳이랑은 좀 거리가 멀죠. 아무래도 비행기나 배로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저도 아무래도 뭐 본가는 가까웠지만 그래도 이제 숙소 생활을 하면서 외로울 때가 좀 많았어요. 뭔가 그때는 내가 잘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많았고 적응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많았고 뭔가 해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은 안 했나? 저는 해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안 했던 것 같아요. 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나는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긴 했는데 내가 잘 할 수 있을까? 내가 이걸 잘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은 걱정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든 해내겠지만 좀 뭔가 제가 욕심도 많고 욕망도 많은 사람으로서 그냥 하는 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잘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어떻게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럴 때 저는 노래를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냥 노래. 우리 리즐님처럼 뭔가 하나 위로되는 게 딱 꽂히더라고요. 내가 정말 힘들고 외롭고 할 때 뭔가 사람이 아니더라도 뭔가에 기댈 곳은 어느 곳이라도 하나씩은 있더라고요. 저는 그게 노래였던 것 같아요. 그냥 뭐 제가 직업을, 이 업을 가수로 삼기 전이니까 이제 연습을 하던 때니까 연습생이니까 노래를 부르면서 많이 울고 많이 들으면서 울고 가끔은 영상 보면서도 울고 좀 이렇게 많이 위로를 받았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리즐님께서도 이 에이틴을 보면서 저도 잘 봤거든요. 에이틴을 재밌게 봤거든요. 뭐 보민이가 나온다고 소식을 들었을 때도 재밌게 봤었고 그 원도 너무 재밌게 봤었기 때문에 그렇게 기댈 만한 구석은 하나씩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요즘 사람한테 기대는 게 힘들고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다. 하지만 그런 게 없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가끔 있을 겁니다. 근데 저는 누군가에게 기대고 누군가에게 이렇게 막 제 짐을 덜어주고 싶지 않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사람한테 기대지 않고 그냥 나에게 기대거나 뭐 내가 좋아하는 것들에게 많이 기댔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노래에 좀 많이 기댔었고 제가 노래를 부르면서 들으면서 많이 울었던 노래가 갑자기 하나 생각나는데 50&의 I Dream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그 노래 가사가 이제 아무래도 이제 뭐 노래 가수 데뷔를 하고 나서의 그 가사 내용이기 때문에 저도 그 노래를 듣고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목이 터져라 부르면서 울고 그랬던 것 같은데 정말 지금 이걸 보고 계시는 분들도 우리 리즐님도 어느 무언가 하나에 꼭 기댈 곳은 있다고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기댈 곳이 없고 너무 힘들다 라고 한다면 주변에 어떤 것이라도 돌아보면 날씨 좋은 하늘을 보고 약간 내가 이 날씨에 기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거든요. 저는 가끔 그런 것 같아요. 저는 하늘 보는 걸 최근에 들었는데 학생 때도 제가 하늘 보는 걸 진짜 좋아했다고 하더라고요. 하늘을 보면서 좀 위로를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냥 뭔가 추상적이지만 정말 제가 범접할 수 없는 공간이잖아요. 하늘은 만질 수도 없고 뭐 맡을 수도 없고 보기만 할 수 있는 곳이라서 그냥 그걸 보면서 좀 많이 위로를 받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꼭 책이 됐든 드라마가 됐든 어떤 것 하나라도 꼭 위로하고 기대는 곳이 하나라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정말 기댈 곳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제가 뭐 조촐하지만 잠시 기댈 곳이 되드렸으면 좋겠다는 바람도 있고요. 역시 낭만 고양이라고 하셨는데 낭만 고양이 네. 제가 낭만이라는 단어도 굉장히 좋아요. 낭만 뭔가 발음도 귀엽지 않나요? 낭만 낭만적인 것들을 굉장히 추구하고 살아왔기 때문에 낭만 저는 낭만을 참 좋아합니다. 낭만은 아무래도 현실이랑 좀 멀잖아요. 현실 이상적인 거랑 굉장히 멀기 때문에 저는 낭만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나한테 기댄다는 주디 말이 너무 좋네요. 그치, 나를 제일 잘하는 건 나이니까. 근데 아무래도 제가 최근 들어 그냥 힘들고 싶다, 괜찮아지고 싶지 않다 라는 생각을 진짜 많이 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그런 시간이 있어서 더더욱 제가 지금 막 채찍질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요즘 어떻게든 해보겠다, 어떻게든 잘할 수 있겠다, 어떻게든 성장하겠다 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 요즘이거든요. 근데 그 전에는 어떻게든 성장하겠다라는 생각조차 하지 않았어요. 나는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조차 하지 않았어요. 나는 힘들다. 나는 지금 쉬고 싶다. 나는 지금 못한다. 이런 생각을 좀 했었어요. 아주 잠시나마. 그냥 나는 괜찮아지고 싶지 않다. 애쓰고 싶지 않다. 라는 생각을 잠시 했었는데 그런 잠깐의 휴식기가 있었기 때문에 제 뇌도 쉴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또 지금 당장
오늘 아침에 한 운동만이라도 제가 그렇게 악바리로 끈기 있게 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기댈 수 있는 곳은 나죠. 제가 기댈 수 없을 때에는 나 자신에게 기댈 수 없을 때에는 그냥 뭐 누워 있으면 되죠. 잠시 기대지 않고 그냥 이렇게 누워 있고 잠시 쉬었다가 또 다시 일어나가지고 열심히 또 앉는 것부터 시작해서 또 걷는 것까지 뛰는 것까지 열심히 하면 되니까 그렇게 막 목매지 않아도 괜찮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위로받고 싶을 때 위로가 되는 존재가 있다는 게 행운이고 그게 골치 아파서 더 고마워라고 하셨는데 좋네요. 사실 저희가 노래하고 춤추고 여러분들 앞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어드리고 싶다 라는 목적이 있는 것 같아요. 뭐 아무래도 저희의 꿈은 노래하고 춤추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거를 넘어서서 이제 내가 뭘 해야 할까? 가수로서 어떤 걸 보여줘야 될까? 라는 생각을 했을 땐 저는 개인적으로 내 노래를 듣고 우리 노래를 듣고 보고 하시는 분들에게 약간 에너지도 드리고 웃음도 드리면서 힘을 좀 드리고 싶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요 근래에. 뭐 예전부터 그랬겠지만 사실 데뷔했을 때 여러분들에게 에너지를 드리고 싶어요 라는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담다디라는 곡을 가지고. 근데 저는 사실 그게 이해가 안 됐었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골든차일드만의 에너지를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라는 말이 어떻게 보면 그냥 형식적인 말일 수 있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좀 뭔가 와닿는 것 같아요. 골든차일드만의 에너지를 보여드리고 싶다, 저희의 에너지를 드리고 싶다 라는 말이 굉장히 공감되고 그런 말을 좀 많이 느끼고 있는 요즘인 것 같아요. 뭐 행사도 다니고 요즘 또 이제 활동을 하면서 많은 팬분들도 저희 무대도 보러 와주시고 응원해주시고 하는 요즘 많이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마인드로 데뷔 때로 돌아갔으면 좀 더 잘할 수 있지 않았을까 뭐 그런 오해도 하지만 뭐 그건 뭐 지나간 일이니까 넘겨두고요. 그러고 있는 요즘입니다. 오늘 실패해도 내일은 성공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누루류류이님께서 보내주셨는데 사실 그렇죠. 좋은 말이네요. 사실 내일은 없는 것처럼 해라 라는 말이 있지만 내일에 내가 하겠지라는 말도 있죠. 사실 오늘 저도 운동을 하면서 생각을 했던 건 좀 뭔가 그냥 시덥지 않은 위로만 해주고 싶지 않다. 오늘 주입밤을 했을 때 뭔가 그냥 괜찮아요, 다 잘 될 거예요 라는 말을 해주고 싶지만은 않았어요. 뭔가 당근도 주지만 채찍도 좀 이렇게 주면서 뭔가 이 상호작용이 잘 되면서 그냥 뭔가 여러분들 마음속에 딱 꽂혔으면 하는 말들을 많이 해드리고 싶었어요. 사실 뭐 제가 그리 대단한 사람은 아니라 그렇게 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과 함께 동행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뭔가 내가 하는 한마디가 여러분들의 터닝 포인트가 되면 너무 좋겠지만 여러분들에게 좀 뭔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왔던 것 같아요. 그게 잘 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뭐 오늘 안 되면 내일 할 수 있는 날도 있고 하니까 여러분들에게 기회는 많으니까요. 기회가 오면 잡으면 되는 거니까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좋겠습니다. 좋을 것 같습니다. 주빗밤만 보고 할 거야 진짜로 또니님께서 하셨는데 지금 뭘 안 하고 잠시 쉬고 계시는 거군요. 그죠? 사실 뭐 그러셔도 됩니다. 뭐 좀 이따 끝나고 하게 되면 뭐 좋은 거니까요. 내일을 살아가는 이유지라고 박지조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죠? 내일을 살아가는 이유가 내일이 있기 때문에 살아가는 거겠죠? 오늘이 있기 때문에 오늘을 함께 살아가고 있는 거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리즐님께서도 굉장히 많은 고생들을 하셨던 것 같은데, 저희 막내 보민이가 나온 드라마를 보시고 위로를 얻으셨다니 형이 된 입장으로서 굉장히 뿌듯합니다. 너무 재밌게 봤던 입장으로서 굉장히 뿌듯하고 그러면 우리 리즐님을 위한 추천곡이 있습니다. 에이틴을 보셨다면 아시겠지만 저도 이 노래를 커버를 했었고요. 보민이와 함께 저도 굉장히 재밌게 잘 들었던
노래로 준비해봤습니다. 세븐틴의 18 듣고 오겠습니다. 아주 어릴 때 고민했지 난 내 맘 알아줄 누가 있을까 사랑이란 거 있긴 한 걸까 내 저기 쓰는 대체 누가 가져가버릴 생각 I don't know what to do 어디서 시작해 청춘이라 어쩌고 그딴 말은 필요해 You don't give a fail about 여느 어딘 같은 게 Till I take a test 평가받는 게 지겨워 Wanna be with my friends 지금 내 옆을 보면 내 옆에 서 있는 네 모습에 난 용기를 얻어 너의 마음을 나에게 말해줘 나에게 말해줘 나에게 말해 18 돌아오지 않을 이 순간을 너에게 오늘 18 지금 이 시간이 This might be my everyth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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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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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w This might be my everyth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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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하나뿐인 지금에 우리는 뜨거운 여름 저 태양 한가운데 비가 내려도 우린 모두 라라라 노래 부르네 구름처럼 순수했던 마음이 널 왔네 서툰 말투가 보였네 어떤 말이라도 날 뱉어 날 두근두근 뛰게 낯선 이 느낌 왠지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 것 같아 너로 인해 내 옆을 보면 내 옆에 서 있는 네 모습에 난 용기를 얻어 너의 마음을 나에게 말해줘 나에게 말해줘 나에게 말해 18 돌아오지 않을 이 순간을 너에게 all in 18 지금 이 시간이 This might be my everyth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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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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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w This might be my everyth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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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후회하지 않을 이 순간을 나에게 18 지금 이 시간이 This might be my everyth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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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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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w This might be my everyth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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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네, 세븐틴의 18 듣고 왔습니다. 이제 18의 주제곡이었죠. 아무래도 18이라는 드라마도 뭐 제가 자주 봤었고 재밌게 봤었고 했었던 드라마라 이 곡을 선곡을 해드렸습니다. 주찬이의 18은 어땠어? 라고 질문이 올라왔는데요. 저는 18살 때 굉장히 혼돈의 시기였습니다. 연습생을 들어온 시기였고 제가 인생에서 무언가를 큰 선택을 했었던 한 해였던 것 같아요. 18살에 들어오자마자 사실 들어올 줄도 몰랐어요. 될 줄도 몰랐고 내가 아이돌을 할 생각도 없었고 아이돌을 할 수 있을지 이런 내가 이 회사에서 어떤 존재로 어떻게 빛을 발해야 될까 라는 고민들을 많이 했던 시기인 것 같습니다. 뭐 저에게는 굉장히 힘든 시기였지만 돌이켜보면 굉장히 많은 성장이 있었던 시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뭐 그리 나쁘지만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좋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사연 바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주디. 주디를 좋아한 지 106일 차 된 신입 곤리 박지조라고 해요. 정말 기다려왔던 주빗밤에 참여할 수 있게 되어 너무너무 영광입니다. 우선 이번 주제를 보고 며칠 동안 제 인생에 대해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어요. 내가 걷고 있는 길은 무엇일까?
앞으로 걸어야 할 길은 무엇일까에 대해 고민하다 보니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인생을 걸어가는 길을 꼭 정의해야 할까? 라는 생각 말이에요. 저는 현재 IT 기업에서 마케팅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요. 직업 특성상 치열하고 민감하고 예민하고 특히 야근과 철야가 잦은 편이에요. 전 일을 너무 사랑하고 잘 해내고 싶은 마음에 제가 정말 제 청춘의 일부가 될 정도로 일에 집착하고 빠져 살았었는데요. 결국 탈이 나고 말더라고요. 갑작스레 아프게 되어 병원을 찾았고 급하게 수술을 하게 되었어요. 전신 마취와 함께 회복을 위해 병원에서 지내는 시간 동안 내가 그동안 뭐하고 살아온 걸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동안 내가 너무 많은 것들을 쥐고 살아온 것은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면서 퇴원과 업무 복귀와 동시에 제 생활 패턴을 점차 바꿔나가 보기로 했어요. 우선 잦았던 야근을 줄이며 개인 시간을 더 많이 가질 수 있도록 했고 사소한 것들에 예민하게 굴지 않기로 스스로 점검했으며 지켜나가 보기로 했어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레 피로도도 줄어들고 뾰족하다고 느껴지던 저의 모습이 조금은 둥그러지고 있더라고요. 여기서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바로 내려놓기예요. 인간의 삶은 마라톤이라고 하잖아요. 우리는 평생을 마라톤을 하며 주어진 길을 향해 가야 해요. 이때 메고 있는 가방에 너무 많은 것들을 담고 간다면 엄청 힘들지 않을까요? 그 가방을 열어보면 지금 당장에 쓸데없는 생각, 불편한 마음, 무거운 욕심 같은 것들이 담겨 있을지도 몰라요. 지금 우리들은 가방 안에 들어있는 오래된 영수증이나 과자 껍질처럼요. 저는 인생을 걷는 길에 이런 것들을 살포시 내려놓아가며 여정을 향해 보려 해요. 특별한 정의 없이요. 버리거나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소중하게 내 마음이나 감정을 잘 갈무리해서 내려놓는 거예요. 언제나 내가 그때 그 일을 견뎌낼 수 있는 상황이 되었을 때 회상하며 걸었던 길을 찾아가면 잘 갈무리해 두었던 것을 주워 열어보게 될 수도 있으니까요. 얼마 전 코로나 확진과 동시에 발목인대 파열을 당해 한 달가량 집에만 갇혀있는 시간을 보냈었는데요. 심적으로 너무너무 힘든 시간이기도 했고 골든차일드 컴백과 겹쳐서 우울했었어요. 공방 가야 되는데 말이죠. 암튼 며칠의 땅만 파다 보니 지금 감정에 잠식되어 버리기엔 흘러가는 이 시간이 참 아깝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울감은 잠시 내려놓고 최대한으로 즐겨보자는 생각을 했습니다. 편안하게 재택근무를 하면서 아이패드로 골든차일드 스케줄 본방사수를 하고 이런저런 덕질이 아닌 덕질을 해보았더니 아니 글쎄 너무 재밌는 거예요. 물론 공방과 행사에 참석하지 못한 건 좀 아쉽지만요. 시간이 지난 지금은 친구들과 술 한잔하며 내가 그때 우울했었다고 이야기를 하며 내려놓았던 보따리를 열어 훌훌 털어내고 있어요. 극단적 예시지만 참 좋은 내려놓기의 예시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주절주절 TMI를 이야기해보았습니다. 아무튼 주디, 저는 앞으로 저의 길을 이렇게 살아가 보려고 합니다. 버겁게 느껴지던 오늘이 조금이나마 가볍게 느껴질 수 있는 내일이 되길 바라며 마지막으로 신청곡은 악동뮤지션의 시간과 낙엽이에요. 제가 내려놓기를 하며 스스로 돌이켜보는 시간을 가졌을 때 많이 들었던, 아껴두던 노래랍니다. 주디와 주빗밤을 청취하는 모든 분들께 제 마음이 닿길 바라며 이 사연을 마칩니다. 라고 박지조님께서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IT 기업은 이과 아니에요? 이과가 IT 기업이지 않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감성적인 글을 이렇게 잘 쓰셨지? 사실 제가 이 사연을 고르면서 의문이 들었어요. 문과도 같이 복수 전공 이렇게 해가지고 한 거 아닐까 글을 너무 잘 써주셔가지고 제가 사연을 뽑아왔습니다. 아무래도 댓글에 마케팅 하신다라고 해서 마케팅 쪽이어서 더 이렇게 그러신 걸 수도 있겠네요. 아무튼 근데 사실 제가 이 사연을 읽으면서 저도 정말 많이 공감을 받았어요. 공감이 됐고 사실 저도 지조님과 비슷한 생각으로 욕심이 좀 많았고 잘하려고 하는 것들이 좀 과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지조님과 비슷한 똑같은 상황으로 수술을 하고 입원해 있을 때 하기 전과 하기 후가 굉장히 많이 제 인생에 있어서 터닝포인트라고 생각을 해요. 그 전에는 좀 저도 많이 뾰족했고 많이 예민했고
많이 날카로웠었어요. 여러분들한테는 티를 안 내려고 했겠지만, 티가 났을 수도 있겠지만, 제 주변 사람들한테는 좀 많이 미안한 일이죠. 많이 좀 예민하고 날카롭고 모났고 약간 그랬던 시절이 있었어요. 뭐 지금도 뭐 가끔 튀어나오긴 하겠지만 옛날만큼은 아니라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좀 뭔가 아무래도 욕심이 과했던 것 같아요. 욕심이 좀 컸었고 안 되면 어떻게든 되게 하려고 했었고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저도 뭐 전신 마취를 하고 수술을 하고 회복을 하고 이제 재활을 하는 그 시간 1년 한 6개월가량의 시간 동안 정말 많은 고민들과 많은 생각들을 했던 것 같아요. 처음 이런 얘기를 또 이렇게 하게 될 줄은 몰랐지만 뭐 지조님께서 이렇게 진심 어린 말씀을 해주셔서 제 얘기를 하자면 저는 처음 수술을 해야 된다고 했을 때 뭐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어디선가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지금 처음 들으시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으니까 처음 다쳤을 때 그때는 연말 무대가 있었어요. 연말 무대가 있었어서 정말 일주일도 남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떻게든 뭐 스테로이드 주사라든지 뭐 진통제를 맞고서라도 무대를 올라가려고 했었어요. 근데 생각보다 심각한 상황이었고 이제 병원에 가서 수술을 해야 된다라는 진단을 받았고 그때까지 수술 진단을 받을 때까지도 부모님한테는 말씀 안 드렸거든요. 그냥 혼자 해결을 할 수 있는 나이였었고 성인이 됐으니까 근데 이거는 부모님이 아셔야 될 것 같다라고 하셔서 부모님이 불렀었어요. 그때는 정말 저 같은 경우에는 엄청난 좌절이 있었죠. 연말 무대 골든차일드가 연말 무대를 그렇게 많이 나가지 않았던 시기였었어요. 이제 막 나갈 시기였었는데 그때 제가 그렇게 되고 나서 정말 많이 미안했었고 정말 많이 후회했었어요. 그래서 좀 자책을 많이 했었죠. 뭔가 멤버들한테 연락을 하기도 미안하고 말하기도 미안하고 해서 많이 자책을 했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수술을 하고 재활 기간만 1년 걸린다는 소리를 듣고 와 진짜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어요. 아무래도 뭐 그렇게 쉬운 수술은 아니었기 때문에 뭐 가벼운 수술은 아니었기 때문에 재활은 아무래도 오래 걸리는 게 당연하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입원을 하고 수술 날짜를 받고 입원을 해서 수술하고 나서 이제 깨어나고 입원을 해 있을 때 정말 많은 생각들을 했어요.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좀만 조심했으면 됐지 않았을까? 뭐 이런 그냥 혼자만의 자책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정말 지금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도 지금은 좀 괜찮아져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때는 정말 너무 힘들었었거든요. 누가 제 얘기만 하더라도 저는 눈물이 나올 정도로 너무 힘들었었는데 입원을 하고 그때 제가 입원하고 있었을 때는 멤버들이 아마 일본에 가 있었을 때였던 것 같아요. 뭐 2월달, 1, 2월달 뭐 이랬던 것 같은데 그때 정말 힘든 시기를 보내면서 자책도 많이 하면서 나름 좀 열심히 준비하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때 언어 공부를 하려고 했었기도 했고 나름대로의 휴식을 줘가면서 남자친구라는 드라마도 많이 봤었고 그때 복수가 돌아왔다라는 드라마도 했었던 것 같아요. 그 드라마들을 보면서 나름대로의 시간을 보냈었고 내가 이렇게 시간을 허투루 보내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에 재활도 아침 9시인가 10시부터 저녁 6시까지 매일매일 했었어요. 이제 제가 운동을 할 수 있을 시기가 됐을 때 회복이 좀 되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재활 선생님이 다 운동하는 사람, 운동선수들과 함께 제가 재활을 했기 때문에 운동하시는 분들이 계셨으니까 정말 운동하는 사람보다 더 열심히 한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아무래도 저는 빠른 회복을 원했었고 빨리 춤을 춰야 됐었기 때문에 정말 미친 듯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 누구랑도 얘기를 하지 않고 꾸준히 꿋꿋이 혼자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랬었던 것 같은데 그러면서 그 시기를 보내면서 제가 정말 1년 걸리는 재활도 거의 한 3, 4개월 만에 재활을 하고 한 5, 6개월 지나고 나서 춤을 췄던 기억도 있었고 그만큼 절실히 좀 뭔가 내가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그때 많이 바꿨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 좀 많이 마인드가 바뀌었던 게 뭐 약간 유해진 것 같아요. 많이 동글동글해진 것 같아요. 저도 그 시기를 지나고 나서 동글동글해지면서 뭐 그럴 수도 있지라는 생각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긍정적으로 뭐 옛날에 부정적이었다기보단 긍정적이었지만 좀 뾰족했다면 요즘에는 그때 시기가 지나고 나서는 긍정적인데 좀 뭔가 이렇게 둥글둥글해지고 뭐 제 성격에 비해서 많이 유해졌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아무래도 우리 지조님도 그런 시기를 겪으셨던 것 같아요. 뭐 나쁘다고 얘기를 하고 싶진 않지만 아무래도 욕심 때문이었겠죠. 뭐든 뭐 적당한 게 좋다는 말이 있듯이 뭔가 좀 과했던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서로 생각했던 거에 대한 욕심이 좀 많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뭔가 그래도 잘 회복을 하고 지주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잘 회복을 하고 좋은 마인드가 형성이 됐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저는 이 시기를 정말 싫다고만 말하고 싶진 않아요. 정말 싫고 후회되는 시기지만 그 와중에서도 저는 깨닫고 얻는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지주님도 그 와중에 깨닫고 얻는 것들이 많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또 어떻게 또 갑자기 또 이렇게 발목을 다치시고 코로나를 걸리셔가지고 뭐 저희는 뭐 그 활동만 하는 건 아니니까요. 또 건강이 또 우선이니까 빨리 회복하셔서 뭐 지금은 뭐 회복하셨을 수도 있겠네요. 빨리 괜찮아지셔서 다음번에는 건강하게 저희 활동 또 같이 응원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토끼윤님께서 아픈 시기가 있었기에 지금의 주찬이가 있고 너무 잘 버텨줘서 고마워. 주찬이 너무 대견스러워 하셨습니다. 아유, 뭐 삶을 살다 보면 뭐 언젠간 뭐 약간 그런 건 다 인생의 시련은 다 오기 나름이잖아요. 뭐 평탄한 인생을 살기만은 하는 건 아니니까 뭐 어떤 뭐 작고 큰 시련들은 언제나 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그런 걸 잘 버텨내고 견뎌내고 이겨내다 보면 뭐 또 더 좋은 내가 돼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프면 하고 싶은 것도 못합니다. 진짜 아프지만 맙시다 라고 하셨는데 아무래도 그렇죠. 아무래도 저도 그때 당시에 그렇게 하고 나서 깨달았던 건 아프면 정말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욕심 부렸던 거 아무것도 소용이 없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아무래도 저는 활동을 하고 몸을 쓰는 직업이기 때문에 몸이 다치면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좀 그 이후로도 건강 유지를 좀 더 잘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재활도 꾸준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벌써 재활한 지 한 3년, 3, 4년 됐네요. 근데 뭐 꾸준히 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열심히 하고 있는 요즘입니다. 그 지조님도 재활을 또 꾸준히 하셨으면 좋겠어요. 발목은 한 번 인대 나가면 진짜 금방 다치거든요. 저도 어렸을 때 발목 많이 다쳤었는데 재활을 꾸준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재활, 댓글에 계시네요. 재활 진짜 어떻게 해? 너무 힘들어요. 아무래도 재활은 운동보다 더 힘든 게 재활인 것 같아요. 이 아픈 부위를 더 보강을 하기 위해서 재활을 하는 거잖아요. 힘들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현실적인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 힘들 수밖에 없어요. 근데 또 아프지 않고 건강하려면 그걸 이겨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저도 아무래도 무릎이다 보니까 이게 뭐 쉽지만은 않을 때도 있어요. 정말 힘들 때도 많은데 그거 좀 힘든 걸 줄이기 위해서 하는 게 재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지주님도 이제 저희 공방을 오시려면 또 발목 안전해야 되잖아요. 또 서 계셔야 되고 할 텐데 뭐 앉는 곳이 있다면 더더욱 좋겠지만 발목 건강히 또 나오셔서 저희를 빨리 보러 와주셨으면 좋겠네요. 아픈 게 제일 힘든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느끼거든요. 나는 지금 건강하지 않고 너무 힘들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라고 하셨는데 뭐 아무래도 아픈 게 정말 힘들죠. 사람이 살 수 있는 건 건강하기 때문에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들도 저희 멤버들도 다 건강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인대 한 번 늘어나면 절대 원상태로 회복 안 되는 부위죠 라고 하셨는데 그죠? 인대는 뼈는 이제 골절이 되면 붙지만 인대는 이제 붙는다는 개념이 아니잖아요. 뭐 회복이 되긴 하겠지만 그래서 정말 뭐 뼈도 인대도 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편의점 알바하면 계속 서 있어서 발목이 더 아프던데 라고 하셨는데 아이고 그죠. 아무래도 이 일에는 쉬운 게 없으니까 그 건강 재활도 꾸준히 하시고 다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박지조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의 신청곡 악동뮤지션의 시간과 낙엽 듣고 또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듣고 오시죠. 맨발로 기억을 거닐다 떨어지는 낙엽에 그간 잊지 못한 사람들을 보냈다. 맨발로 기억을 거닐다 붉게 물든 그간 함께 못한 사람들을 홀리다 시간은 물을 흐르듯이 흘러가고 난 추억이란 댐에 누워 미처 잡지 못한 기억이 있어 오늘도 수평선 너머를 보는 이유 맨발로 기억을 거닐다 나를 사는 단풍에 모든 걸 내어주고 살포시 기대해본다 맨발로 기억을 거닐다 다 익은 가을 내 허기진 맘을 붙잡고 보니 잠이 든다 가슴에 꽃과 나무 시들어지고 깊게 묻혀 꺼내지 못할 기억 그곳에 잠들어 버린 그대로가 아름다운 것이 슬프다 맨발로 기억을 거닐다 노란 은행나무에
네, 악동 뮤지션의 시간과 낙엽 듣고 오셨습니다. 노래 굉장히 좋네요. 아무래도 댓글을 아까 읽어봤는데 오늘 선곡이 굉장히 좋다는 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골드니스도 듣는 귀가 또 당상하기 때문에 이렇게 또 좋은 선곡을 해주시는 게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댓글을 한번 읽어볼게요. 저는 열심히 살고 일해야 할 간단한 이유가 있어요. 매일 고양이에게 먹이를 주어야 하기 때문에 항상 내일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무래도 정말 이거만큼의 낭만은 없는 것 같아요. 정말 간단한 이유죠. 내일을 살아가야 할 이유는 내일도 고양이에게 먹이를 주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이거를 보면 정말 그냥 보면 아무렇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게 뭐야 할 수 있는데 사실 정말 큰 이유라고 생각을 해요. 정말 작지만 소중한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내일 또 노래를 불러야 되기 때문에 내일을 꼭 있어야 되고 내일을 살아가는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좋네요. 자, 꽃길걷자님, 골차도 주찬이도 건강하자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들도 꼭 건강하셔야 됩니다. 건강해야 행복할 수 있어요. 건강해야 뭐든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찬이님께서 요즘 주찬이 보면 주찬이한테 몇 개의 모습이 있나 궁금하고 신기해라고 하셨는데 사실 저도 그래요. 어제 막 여기서 태엽 감고 그러고 있었는데 갑자기 또 이렇게 오늘 딱 이 주빗밤 이거를 보자마자 뭔가 차분해지는 거예요. 약간 좀 뭔가 이렇게 감성적이어지고. 근데 저번에 엊그제는 딱 그 햄버거를 보자마자 차분해질 수가 없더라고요. 아무튼 뭐 여러 가지 모습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참 신기해요. 제 안에 뭐 몇 가지 모습이 있을지 저도 참 궁금합니다. 뭐가 진짜 제 모습인지도 잘 모르겠고. 오늘 주디 그 어느 때보다 어른 같아 멋져 하셨는데 사실 근데 주빗밤을 진행을 하면서 좀 걱정되는 것들이 몇 가지 있어요. 한 가지는 제가 이런 말을 해도 되나? 라는 얘기들을 할 때가 있어요. 그냥 항상 앞에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라는 말씀도 아니고 여러분들을 가르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감히 제가 그러는 것도 아니고 그냥 저의 경험담, 그냥 제가 있었던 일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냥 뭔가 저 사람은 이렇게 살아왔고 이렇게 견뎌왔고 이렇게 힘들었대. 라는 하나의 책을 소개시켜 드린다고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뭔가 이 사람의 스토리를, 이 사람의 사연을 들려주는구나. 그럼 나는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보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바람 때문에 제 얘기를 더더욱이 많이 들려드리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공감되는 사연들도 많고 그런 사연들을 대체적으로 제가 골라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고민이 저의 고민과 해결 그리고 제가 하고 있는 지금 고민과 이 얘기들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의 고민이 조금이나마 해소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항상 드리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좀 걱정을 하고 있어요. 제가 감히 이렇게 얘기를 해도 되나. 저보다 더 많은 세월과 더 많은 경험과 더 수많은 일들을 겪으셨을 분들도 많이 계시고 저랑 다른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뭐 그냥 저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대라고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 이야기해요 하셨는데 사실 스트레스는 받지 않아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이야기는 제 자신에게 하는 이야기와도 같습니다. 뭔가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런 일이 있는데 이렇게 해결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 자체가 저 자신에게 하는 말과도 같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딱히 막 스트레스를 받지는 않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만약 다음 생에 다시 가수가 되고 싶나요? 만약 주천 오빠가 다시 가수가 되어준다면 다시 팬이 되고 싶습니다. 라고 혜리님께서 보내주셨는데 저는 다음 생이 있다면 가수는 하고 싶지 않을 것 같아요. 가수가 되어도 그냥 조용히 그냥 제 노래를 하고 있을 것 같아요. 뭔가 많은 분들 앞에서 노래하는 것도 정말 행복하지만 그거는 이번 생에 정말 많이 누리고 떠날 겁니다. 만약 다음 생이 있다면 저는 누군가를 위해 좀 뭔가 헌신하고
힘쓰는 일을 많이 하고 싶을 것 같아요. 뭔가 다음 생이면 그런 일을 하고 싶어 할 것 같아요. 이번 생은 그냥 정말 원 없이 누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생이 있다면 이번 생에 기억이 없다는 전제여도 가로치고 가스해줘. 가로 닫고. 이번 생에 기억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럴 것 같아요. 이번 생은 그냥 저는 이번 생에 평생 원 없이 살다 갈 예정이기 때문에 이번 생에는 미련 없이 떠날 겁니다. 마지막이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다음 생에도 주찬이 팬 하고 싶은데 라고 하셨는데 뭐 가수가 아니어도 제 팬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뭐 어떻게든 어떤 방식으로든 저를 응원해 주시면 뭐 감사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주찬이 스트레스를 안 받을 수가 있죠? 나도 그렇게 되고 싶다 하셨는데 스트레스를 안 받을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정말 사소한 거에도 스트레스 많이 받는 사람인데 그냥 묻어두는 것 같아요. 생각을 그렇게 하면 뭐 달라지는 것도 없고 해결되는 것도 없는데 뭐 굳이 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뭐 그런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그냥 뭐 난 뭐 괜찮아 어쩔 수 없지 뭐 이런 생각을 가끔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생에 주찬이 여자친구가 되라 라고 하셨는데 그래요. 다음 생에는 제 여자친구가 되어주세요. 이번 생에도 다음 생에도 항상 주찬이 편할게 응원해 라고 하셨습니다. 정말 이번 생에는 정말 행복한 삶을 살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계시는 동안 저는 여러분들이 저와 동행을 해주시는 동안 정말 행복한 삶을 살다가 떠날 것 같습니다. 행복하게 살다 가겠습니다. 그럼 난 뽀글이 할게 하셨는데 뽀글이는 정말 사랑을 많이 받고 자라는 강아지이기 때문에 저도 뽀글이 하고 싶은데요. 뽀글이 하고 싶은데 당신 조금 전 위험했어. 당신 다음 생 여친만 벌써 몇 명이 하셨는데 오 그래요? 네. 다음 생 일은 다음 생 이번 생을 제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다음 생 일은 다음 생에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밌는 댓글이 하나 있네요. 아이고 왜 안 올라가? 오빠가 잘생겨서 스트레스 받지 마. 스트레스 걱정 마세요. 그냥 들어봐 황금 자식. 아무래도 번역기를 돌리신 것 같죠? 황금 자식 좋네요. 저는 스트레스 받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바로 다음 사연 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주디. 주찬이를 좋아하고 나서 첫 주빗밤 소식을 듣고 어떤 이야기를 하면 좋을까 한참 고민하다가 이렇게 막바지에 사연을 보내봐요. 걷고 싶었던 길이 있어요. 중학생 때부터 노래를 좋아하기 시작했어요. 노래를 듣는 것도 부르는 것도 언젠가부터 제 일상의 큰 행복으로 자리하고 있더라고요. 막연하게 노래가 하고 싶다라는 생각은 했었지만 넉넉치 않은 집안 형편에 결국 다니고 싶었던 보컬학원도 부모님께 말 한 번 꺼내보지도 못했어요. 그렇게 저의 첫 꿈은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접혔고 저는 그저 노래가 취미인 어디에나 있는 평범한 사람이 되었어요. 고등학생 때는 항상 꿈이 없어서 고민이었어요. 학기 초 적어내는 장래 희망란 한 칸 채우기가 그렇게 어렵더라고요. 다행히 어쩌다 들어간 동아리가 적성에 맞았고 대학도 그쪽으로 진학했어요. 그래도 그땐 굳이 따지자면 꿈보다는 대학이 먼저였고 대학에 가서 더 큰 세상을 만나 더 많은 걸 배우다 보면 자연스럽게 하고 싶은 일이 생길 거라고 생각을 했죠. 그런데 어느덧 대학 졸업을 앞두고 있는 지금 저는 아직도 제가 가고 싶은 길이 어떤 길인지 잘 모르겠어요. 주변 친구들은 하나둘씩 꿈을 찾아 각자의 길을 향해 한 걸음씩 내딛고 있는데 지금의 저는 그냥 멈춰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자꾸 노래를 꿈꿨던 과거가 후회되더라고요. 그때 조금만 용기 냈더라면 어쩌면 노래를 취미로만 남기진 않았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혹 지금과 크게 다르지 않더라고 하더라도 용기 내어 도전해봤다는 사실만으로 어떤 날의 기억으로 조금 더 나은 내가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어쩌면 아직도 노래를 꿈꾸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네요.
학기 초 장래 희망 칸 채우기 힘들었던 그때와 똑같이 주변에서 취업 준비는 하고 있냐, 진로는 어떻게 할 거냐 물어볼 때마다 입을 닫게 되는 요즘이에요. 이젠 정말 새로운 길을 찾아야 할 때인데 아직도 길이 보이지 않아 막막하고 답답한 하루를 보내고 있네요. 그리고 그럴 때마다 주디가 부르는 노래들을 들으며 많이 위로를 받고 있어요. 진짜 고마워요. 앞으로 제가 어떤 길을 걷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게 어떤 길이든 응원해 줄 거죠? 어렵겠지만 열심히 제 길을 찾아가 볼게요. 주디도 오래오래 노래해줘요. 저도 주디가 가는 길을 오랫도록 함께 걸을게요. 마지막으로 어쩌면 지금 이 주비밤을 보고 있을지도 모르는 저와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실 모든 분들께 힘내서 함께 걸어가자는 의미로 폴킴의 히어로 신청할게요. 들어줘서 고마워요, 주디. 모두 따뜻한 밤 되길 바라요. 라고 경원님께서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그죠? 뭐 아무래도 이 사회라는 게 뭐 쉽지만은 않고 많이 정형화되어 있기 때문에 좀 뭔가 기본적인 루틴, 기본적인 길, 기본적인 코스라고 생각이 되는 뭐 대학 입학 후 취업이잖아요. 사실 저는 경원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 같은 경우는 남들의 말에 쉽게 휘둘리는 편이에요. 좀 뭔가 귀가 얇다고 하죠. 많이 휘둘리는 편인데 그러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는 편이기도 해요. 남들이 제 인생을 살아주는 건 아니니까 제 인생은 제가 살아가는 거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굳이 지금 내가 원하지 않는 것들을 하고 내가 원하지 않는 모습들로 살아가는 게 뭐 물론 그 인생에 있어서는 그때 당시에는 좋은 결정일 수도 있겠지만 어찌 보면 우리 경원님처럼 예전에 했던 것들이 후회될 때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일단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도전을 해보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뭐 지금 당장에 문제가 있다면 그냥 취미로 연습을 하면서 잘 하다 보면 사실 세상은 잘하는 사람에게 귀 기울이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뭔가 잘하려고 노력을 하다 보면 노래도 그렇고 어쩌다 보면 뭐 또 좋은 길이 새로운 길이 열리지 않을까. 마치 저처럼요. 저는 잘하진 않았지만 좋은 길이 열렸고 어쩌다 보니 좋은 기회가 왔었고 그거를 잡으려고 애쓰다 보니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사실 저도 보컬 학원을 딱히 다닐 생각을 안 했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때도 낭만파여가지고 나는 내 노래를 하겠다. 내 이야기를 들려주는 가수가 되겠다 해서 노래 학원을 딱히 안 다녔던 것 같아요. 그때 고등학교를 입학 준비할 때도 그때 당시에 저 중학교 때 3학년 담임 선생님께서 이제 제 고등학교를 추천해 주시면서 조금이라도 노래를 배워보는 게 어떻겠니? 라고 하셔서 한 두세 번 레슨 받았던 것 같아요. 그 노래 학교 입시 전에. 그러고 나서 입학을 하게 되었고 학교에서도 그냥 저는 뭐 친구들이랑 노는 게 좋았고 친구들 노래 듣는 게 좋았던 사람으로서 딱히 막 노래를 배워보려고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 와중에 그냥 친구 따라 노래 학원 몇 번 가보자 라고 해서 뭐 몇 번 가봤던 적도 있었고 제가 고등학교 때 그분은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구윤회라는 가수분이 계시거든요. 구윤회 선생님께 잠깐 한 4번? 3번? 레슨을 배웠던 적이 있는데 레슨을 받았던 적이 있는데 그것도 제가 이거 좀 힘들 것 같다 싶어가지고 그만뒀었어요. 너무 좋은 가르침이 될 수도 있었겠지만 저는 힘들 것 같아서 안 했었어요. 그때 당시 학원에서 이제 레슨을 해주셨었는데 좀 힘들 것 같아서 안 했습니다. 그때 목 상태가 좀 많이 안 좋았었고요. 그러고 나서 제가 이제 울림이라는 회사를 들어오고 나서 정식적인 트레이닝을 받았죠. 그러고 나서 또 새로운 걸 깨달았어요. 이거 배우는 것도 다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 일단 내가 하고 싶은 게 먼저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하고 싶지 않은 걸 해야 될 때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당장 그걸 하지 않고서는 내가 살아갈 수 없다가 아니라면 저는 하고 싶은 걸 먼저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만약에 우리 경원님께서 열심히 또 꿈을 향해 쫓다가 보면 저랑도 언젠간 듀엣할 수 있는 날이 올 수도 있는 거고, 제가 경원님 노래를 듣고 감동을 받을 수 있는 날이 올 수도 있는 거고, 모르는 일이잖아요. 사람 일은 모르는 거니까 뭔가 다른 사람들의 그 입김에 쉽게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내가 생각하는 길, 내가 원하는 길, 오롯이 그것만 바라보고 가신다면 언젠가 또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정말 제가 부러운 건 하고 싶은 게 있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 저는 하고 싶은 건가 없었거든요. 저도 그냥 장래희망 칸에 그냥 막연히 그냥 가수, 난 노래 좋아하니까 가수, 그냥 뭐 부모님은 변호사 뭐 이렇게 적어서 냈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정말 인생은 아무도 모른다고 말하다시피 저도 정말 계획적이지 않았거든요. 제가 가수가 되는 게 그냥 난 꿈이 가수였어 라는 막연한 꿈이었지만, 제가 지금 여러분들 앞에서 노래를 하고 있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아무도 모릅니다. 인생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걸 우선적으로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뭐 그래도 열심히 또 대학도 입학하시고 그 동아리 들었던 걸 살려서 입학하신 것도 대단하다 생각하거든요. 그만큼 잘할 수 있는 사람이니까 내가 하고 싶은 게 있다면 그걸 도전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지범이님, 대학교가 너를 만들어간다? 아닙니다. 진짜 완전 180도 달라질 확률이 높아요 라고 하셨는데, 사실 저는 뭐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다 보니까 저도 많이 궁금하기도 하고 많이 해보고 싶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도 뭐 생활을 하고 있지, 대학교 생활을 하고 있지 않지만 이렇게 일을 빨리 찾아서 일을 하고 있기도 하고요. 대학을 가면 더 많은 사람들을 알게 되는 건 좋은 것 같아요. 많은 인맥들이 생기는 건 좋겠지만 뭐 굳이 안 가도 더 많은 것들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 막 목매이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가끔 꿈을 찾는 데는 시간이 걸립니다. 꿈을 찾지 못해도 괜찮아요. 누구나 각자의 시간이 있으니까요. 사실 아무래도 저도 그래요. 그 옛날에 신구 선생님이셨나? 저 이 말도 옛날에 했던 것 같아요. 사람에게는 다 때가 있다 라는 말을 제가 입원했을 때 그 영상을 보고, 나에게는 지금 때가 아니구나, 내 때를 잘 기다려보면서 갖고 보자 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뭐 중요한 건 여기서 준비라는 거겠죠. 언젠간 기회가 오면 준비가 된 사람만이 그 기회를 잡을 수 있기 때문에 기회가 오면 잡을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학 생활은 생각만큼 좋지 않다. 다 그러더라고요. 아무래도 로망을 갖고 대학을 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내가 좀 더 배우고 싶은 게 있어서 대학을 가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도 뭔가 대학교 생활은 뭔가 이렇게 더 많은 사람들과 이야기할 수 있고 더 많은 것을 보고 더 보는 눈이 넓어지겠다라는 생각을, 로망을 갖고 있지만 뭐 제 주변 친구들은 많이 힘들어하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자, 그러면 우리 경원님의 꿈을 응원하면서 저희의 경원님의 추천곡, 신청곡 폴킴님의 히어로 듣고 오겠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다시 보니 제자리인 거야. 비 내리는 새벽, 아무런 기대도 할 수 없게 날 가득 채우던 슬픈 목소리, 내게 힘이 되어준 hero, 초라한 날 일으켜준
너만 보고 달려온 거야. 그동안 많이 힘들었잖아. 모두 다 잘 될 거야. Nobody knows what will come next. 별이 빛나는 밤, 나를 나로 만들던 모든 걸 다 거부해 어제보다 자유로워져. 내게 힘이 되어준 hero, 초라한 날 일으켜준 hero, 한없이 작아지는 밤 구름이 손 내밀어 일으켜준 hero, hero. 밀려오는 두려움 밀어내도 사라지고 싶던 순간들, 위태롭지만 널 붙잡고 싶어. 두 눈 꼭 감고 나아가. 내게 힘이 되어준 노래, 초라한 날 일으켜준 노래, 끝없이 펼쳐지는 밤 그 안에 빛을 밝혀준 노래, 넌 노래, 노래. Hero, hero, hero. Nobody knows what hero, hero, hero. 네, 폴킴의 히어로 듣고 오셨습니다. 오늘 정말 선곡들이 다 좋네요. 저도 갑자기 생각이 든 건데, 저는 어렸을 때 운동을 했으니까 제 어렸을 때를 생각해보면 국가대표가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그건 전 도전도 안 해보고 접은 꿈이니까 지금에 와서야 내가 만약에 국가대표가 되면 어떨까? 과연 어떤 종목으로 운동을 하고 있을까? 내가 과연 될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들은 가끔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 경험님도 옛날에 꾸었던 꿈이지만 지금 계속 맴돌고 계시다면 한 번쯤 다시 도전해보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조급하게 이걸 해야 돼 라고만 안 하면 어떻게든 다 이루어지고 잘 풀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자전거를 탈 때 자전거 페달을 정말 세게 밟고 빠르게 가면 시야가 굉장히 좁아져요. 땅만 보게 되고 내가 가는 저 앞에만 보게 되는데, 천천히 그냥 여유를 즐기면서 가게 되면 옆을 볼 수도 있고 하늘을 볼 수도 있고 여유를 즐길 수가 있어요. 너무 빠르게 가는 것도 좋지만 가끔은 천천히 가면서 주변을 돌아보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항상 여러분들의 히어로가 언제나 주변에 있길 바라면서 다음 사연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벌써 마지막 사연입니다. 마지막 사연 읽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주디. 저는 올해 2년차인 고2 골드니스입니다. 이제 가을이 다가왔고 겨울이 다가오려고 하네요. 저는 겨울에 찬바람을 맞으면서 골든차에 대해 발라드 감성의 노래를 듣는 것을 너무 좋아해요. 패딩을 입고 주머니에 핫팩을 넣고 길을 걸으면서 호떡이나 어묵, 붕어빵 등을 먹으면서 돌아다니는 것을 정말 좋아해요. 그리고 주디의 문제아를 들으면서 걸으면 슬퍼지고 주디가 계속 생각나고 집에 빨리 가서 골든차일드 영상을 보고 싶다는 생각만 가득하면서 집으로 귀가를 합니다. 그리고 저는 무엇보다 골든차일드와 다른 배우들을 보면서 뮤지컬 배우라는 진로를 가지게 됐어요. 저도 언젠간 주디처럼 다 잘할 수 있는 어른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사실 학원을 다니면서도 다리도 다쳐보고 팔도 다쳐보고 정신적으로도 힘든 적이 많았지만 그것 또한 제가 겪어야 하고 추억이라 생각하고 넘기고 있어요.
근데 너무 힘이 들었을 때 주디의 문제야, 골든차일드의 나침반, 밀키웨이를 들으면 정말 위로가 되었고 눈물이 엄청 흐르더라고요. 저뿐만이 아니라 취업을 하려는 니스들, 자신의 꿈을 이루려는 니스들의 소망이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힘들어도 포기하지 마시고 꼭 내 장점들을 펼칠 수 있는 날이 올 거예요. 우리 주디도 앞으로 건강하고 행복하고 항상 좋은 일만 가득했으면 좋겠어요. 니스분들, 골든차일드, 우리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고 좋은 일만 가득하길 바랄게요. 그럼 저는 앞으로도 평생 골든차일드 옆에서 있는 골드니스로 남아있도록 하겠습니다. 골든차일드, 진짜 앞으로 항상 행복한 일만 가득하길 바랄게요. 사랑해. 세상 우주 잘생김 뿜 홍주찬님의 문제야 신청합니다. 라고 정인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근데 이미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부터가 어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나이가 들어서 다 어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게 세월이 흐르면서 많은 경험들을 하면서 성장을 하고 이겨내는 것 자체가 어른이 감당해야 될 몫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걸 벌써 이렇게 겪고 계시다니 참 대단하다는 생각을 하는데 이게 마지막 사연인 이유가 아무래도 앞에 제가 쭉 말해왔던 이야기인 것 같아요. 정말 모든 것들이 내가 겪어내야 되고 내가 해내야 되고 추억해야 되는 일들이고 정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도전하다 보면 무언가 그게 되지 않더라도 내 주변에는 뭔가 많이 남을 겁니다. 뭔가 많이 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그만 거 하나라도 남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도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아무래도 정희님도 그걸 빨리 깨달으신 것 같아서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등학교 2학년 저도 딱 18살이네요. 18살 때 그런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데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을 하고 저도 사실 겨울철에 노래 듣는 거 좋아해요. 눈 오는 날 저는 계란빵 좋아하거든요. 계란빵을 하나 이렇게 들고서 눈 맞으면서 노래 듣는 거 좋아합니다. 그리고 손난로가 있는데 저희 아버지께서 완전 아기 때부터 쓰시던 그 이제 가스 같은 거, 휘발유 같은 거 넣어가지고 이렇게 착 해서 이렇게 하면은 손난로처럼 이렇게 딱 되는 그런 낭만 있는 손난로가 있어요. 그거 아직도 갖고 있는데 그 촉감을 좋아해가지고 아직도 제가 그거를 겨울철에 가끔 씁니다. 기름 손난로? 그건 것 같아요. 그거 좋아해서 자주 쓰는데 그런 감성들이 아무래도 좋은 뮤지컬 배우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되지 않을까. 사실 저도 뭐 뮤지컬을 했었지만 정말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이게 정말 만능 엔터테이너의 집합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연기도 해야 되고 춤도 춰야 되고 노래도 해야 되고 대사도 해야 되고 정말 똑똑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센스가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뮤지컬 배우분들은. 우리 정희님도 꼭 나중에 뮤지컬 배우가 꼭 되셔서 정말 멋진 대배우가 되셔서 제가 그 공연을 하루빨리 보러 갈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네요. 정말 저도 잠깐 뮤지컬을 했었지만 앞으로도 할 거지만 꼭 다음번에는 또 우리 정희님과 같이 또 할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고 또 제가 그 공연을 보러 갈 수 있는 날이 하루빨리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정말 아까 사연에 이어서 꿈을 가지는 거는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게 있고 이걸 해내야겠다는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장래 희망이 없었던 사람으로서 뚜렷한 목적이 없었던 사람으로서 그런 사람들이 보면 부러웠거든요. 나중에 저는 초등학생 때 난 대통령 될 거야 막 이랬었거든요. 우주 비행사 될 거야. 난 우주 정복할 거야. 맨날 이랬었거든요. 그래서 제 명함 만드는 시간이 있잖아요. 나를 소개하는 명함 만들기. 그럼 전 맨날 스페이스 마스터 막 이렇게 해가지고 우주 그림 그려놓고 그랬던 적이 있었어요. 약간 그랬던 사람으로서 이렇게 꿈을 위해 나아가는 분들을 보면 정말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정희님도 꼭 그 꿈 이루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꿈을 가지는 것도 대단하고 꿈이 있는 사람들도 부러워요. 똥강아지 주찬이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아무래도 그렇죠. 내가 하고 싶은 게 뭘까라는 생각을 할 때가 굉장히 많은데 그런 것들이 빨리 깨닫고 나아가려고 하는 분들이니까요. 대단한 것 같습니다. 뮤지컬은 매력을 드러낼 수 있는 꽤 멋진 일인 것 같아요. 주디도 사연자님도 늘 응원합니다 하셨는데 정말 뮤지컬은 제가 많이 해보진 않았지만 뮤지컬을 하면서 느꼈던 건 정말 엄청난 장르인 것 같아요. 매력이 엄청난 장르인 것 같아요. 물론 제가 뭐 역할을 맡은 것들이 다양한 스펙트럼은 아니지만 그래도 제가 해왔던 역할들이 정말 매력있고 정말 제가 푹 빠질 수 있을 만한 캐릭터들이었기 때문에 장담하건대 여러분들도 뮤지컬 보시면 그 매력이 헤어나오지 못하실 것 같습니다. 저는 오히려 어릴 때는 주변 아이들이 말하는 거 대충 따라 장래희망을 말하다가 직장 생활까지 거치고 나니까 오히려 하고 싶은 게 생기더라고요 하셨습니다. 그럴 수 있죠. 사실 살아가다 보면 흘러가는 시간 속에 이제 저희가 하고 싶은 것들이 이렇게 타고 오니까 그런 것들은 이제 뭐 언젠간 꼭 이렇게 잡고 떠보고 할 수 있는 거죠. 저도 뭐 꿈이 갑자기 생길 수도 있는 거고 제가 하고 싶은 게 갑자기 생길 수도 있는 거니까. 어릴 땐 꿈이 많았는데 이제 제 꿈을 그냥 매일매일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사실 꿈이란 거 자체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뭐가 되고 싶다, 무엇을 하고 싶다는 장래 희망인 거고 목표인 거고 목적은 꿈은 아무래도 목적이잖아요. 좀 그런 것 같아요. 내 꿈이 제가 만약에 꿈이 뭐가 있을까? 가수가 되고 싶다. 만약에 이런 꿈이 있다면 저는 가수가 됐잖아요. 그럼 꿈을 이룬 거잖아요. 그럼 다음에 뭐 해? 가 될 수 있는 거죠. 만약에 내가 돈을 많이 벌고 싶다. 얼만큼 한 10억 벌고 싶다. 근데 만약에 벌었어. 그럼 내 다음 꿈은 뭘까? 허무할 수 있어요. 그렇게 이뤄내는 것들은 장래 희망,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이고 진짜 꿈은 정말 이렇게 매일매일 행복하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같이 편안하게 밥을 먹고 편안하게 영화를 볼 수 있는 이 시간이 내 꿈이다. 라는 게 정말 궁극적인 목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뭐 제 꿈은 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보컬리스트겠지만 그게 되면 제 꿈을 이룬 거겠지만 제가 정말 궁극적으로 생각하는 목표는 정말 저도 내가 원하고 내가 정말 행복하게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건강하게 하는 게 제 꿈입니다. 아무래도 이루면 그만인 것들은 많으니까요. 저도 너무 허무한 적이 있었어요. 그럴 수 있어요. 정말 허무하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 옛날에 집사부일체라는 프로그램에 그 박진영 선배님께서 나오셔가지고 하셨던 말이 있던 것 같아요. I want 뭐 그랬던 거, 그 영어로 설명하셨던 게 있었던 것 같은데 I hope 뭐 이런 거였는데 아무튼 내가 원하는 것. 제가 만약에 저도 뭐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어렸을 때 효도하는 게 꿈이었거든요. 그러려면 돈이 필요하겠고 집을 사드리려면 돈이 필요하겠고 뭐 차를 사드리면 돈이 필요하겠고 이런 거 생각하다 보면 난 돈을 많이 벌어야겠다가 꿈이 됐던 것 같은데 그렇게 되려면 뭐 건강해야 되니까 궁극적인 목표는 건강하자라는 게 될 수가 있겠죠. 아무래도 뭐 돈을 벌고 제가 뭐 이런 것들 일을 하고에 있어서는 효도의 어느 부분적인 일이니까요. 그게 목표가 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 꿈은 골차를 만나는 것이지만 골차는 여기에 오지 않습니다. 라고 하셨는데 저희가 언젠간 꼭 찾아갈 날이 왔으면 좋겠네요. 그게 안 된다면 꼭 저희를 보러 와주셔도 감사할 것 같고 그게 또 안 된다면 저희가 꼭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 꿈은 골차와 오랫동안 동행하는 것. 아무래도
저희는 골든차일드라는 팀을 만나고 골든차일드로서 여러분들께 노래를 들려드리는 것 자체가 저희의 계획은 아니었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 10명의 멤버가 따로따로 살다가 갑자기 어느 날 만나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골든차일드라는 팀을 맡게 됐고 그 팀으로서 노래를 하게 되고 있는데 저희도 그렇게 목표를 이루면서 그 다음 꿈들을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골든차일드로서 어떤 걸 해야 되나, 골든차일드를 좋아해주는 골드니스를 둔 입장으로서 어떻게 보답을 해드려야 되나,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정말 여러분들과 행복한 동행을 하고 싶습니다. 아, 맞네요. I want to be가 아닌 I want to live for, 무언가를 위해 인 것 같아요. 저도 무언가를 위해서 살아가고 싶은데 행복을 위해 살아가고 싶어요. 저는 뭐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느리지만 오래오래 함께 해주기만 하면 돼요. 사실 이런 질문들을 많이 받아요. 데뷔했을 때도 방송 언제 나와? 노래 언제 나와? 언제 노래 나와? 언제 뭐 1등 언제 해?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주변에서. 근데 사실 저희의 목표는 1등 하면 좋겠지만 저희의 목표는 오래오래 여러분들 곁에서 노래하는 거거든요. 그 와중에 저희가 운 좋게 1등을 하면 정말 행복한 일인 거고 저희의 길 중에 자랑할 수 있을 만한 하나의 이야기가 되는 거잖아요. 저희의 목표는 아니잖아요. 1등이 뭐 저희가 행복하게 노래를 하는 와중에 하나의 스토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결과가 중요하지만 좋은 과정들을 겪고 나서의 결과가 더 뿌듯할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저는 앞으로 뭐 근데 이렇게 열심히 하고 힘들게 하고 열심히 했으면 좋은 결과가 따라주는 게 아무래도 저희에게도 보상이 있고 더 좋은 일들이 앞으로 더 힘내고 할 수 있는 거겠지만 어떻게 좋은 결과가 안 좋은 과정이 있을 수 있겠어요. 좋은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도 그래서 좋은 과정들을 걸어 나가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중인 것 같고요. 골차 무대 오래 보고 싶어 하셨는데 사실 저도 요즘 뭐 행사 다니고 하지만 무대 할 때가 제일 재밌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가장 빠져서 들었던 노래가 크러쉬 선배님 노래인데 크러쉬 선배님 무대를 보면서 저도 느꼈던 건 정말 무대를 행복하게 즐기고 계시는구나 때문에 빠지게 됐던 것 같아요. 내가 보는데 내가 무대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확 오더라고요. 너무 재밌게 하고 있구나라는 게 느껴져서 정말 다시 한번 팬이 됐습니다. 그래서 네, 자주 찾아보고 있는 것 같고 너무 좋아요. 무대할 때가 제일 행복하고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콘서트 할 때도 그렇고 저희 무대 할 때도 그렇고 아무래도 그런 게 업이다 보니 그때가 제일 행복한 것 같습니다. 저는 정말 행복한 사람인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내가 하고 싶고 좋아하는 일을 내 업으로 삼고 그걸로 내가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부터가 굉장히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세상 뭐라고 썼죠 아까? 세상 우주 잘생뿜 홍주찬의 문제야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소심한 나는 힘들어. 가끔은 나에게 칭찬을 해도
익숙지 못해 난 아무리 잘해보려고 해도 언제나 알아주는 사람 없고 소용이 없어. 어렸을 땐 이렇지 않았는데 지금은 왜 그런지 모르겠어. 자신이 없어. 이젠 좋은 나를 찾고 싶어. 언젠간 이렇게 생각도 했었지. 이젠 포기해 버릴까. 남들의 마음에 들게 노력하는 것, 그런 짐들을 벗을까. 하기 싫은 일도 무리한 일도 거절과 변명에 익숙지 못해 난 아무리 잘해보려고 해도 언제나 알아주는 사람 없고 소용이 없어. 어렸을 땐 이렇지 않았는데 지금은 왜 그런지 모르겠어. 자신이 없어. 이젠 좋은 나를 찾고 싶어. 네, 홍주찬의 문제야 듣고 오셨습니다. 이 노래를 처음 들었을 때 저는 그 가사가 제일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아무리 잘해보려고 해도 뭐였더라? 난 아무리 잘해보려고 해도 언제나 알아주는 사람 없고 소용이 없다. 이 말은 근데 아직도 공감해요. 아무리 내가 발악하고 잘해보려고 해도 내가 원하는 만큼의 알아주는 사람이 없구나 라는 생각을 가끔 합니다. 근데 뭐 그런 생각들이 있으니까 더 좋은 나를 찾고 싶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아무래도 저도 그 부분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사실 제가 부른 노래라 그렇게 자주 찾아듣지는 않아요. 그냥 가끔씩 듣는데, 가끔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듣는데 뭐 그때의 감성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기도 하고 그때 목소리가 담겨져 있기도 해서 좋은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주빗밤은 눈물 범벅이네. 오늘의 주빗밤도 힘든 하루의 위로가 되는 것 같아. 너무 고마워 주찬아. 어렸을 때 이러지 않았는데 라는 분도 계시고요. 그죠? 어렸을 때 이러지 않았는데 그러지 않았는데 오늘 주빗밤 너무 슬프다 라고 하셨고, 생각이 어른스럽고 공감도 잘해줘서 좋아 라고 하셨는데, 사실 정말 오랜만에 찾아오는 주빗밤이었어요. 작년에 했나요? 올해는 한 번도 하지 않았던 것 같은데 제가 사실 주빗밤을 처음 시작하게 된 계기도 뭐 제 얘기를 하는 것도 너무 좋아하기도 했었고, 라디오라는 플랫폼으로 내 이야기와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함께 공존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시작을 했었는데, 아무래도 무드가 이렇게 감성적으로 가다 보니까 저도 주제나 사연들을 이렇게 자주 선정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저도 나름대로의 저 이런 감성을 좋아하기도 하고 여러분들과 이렇게 얘기를 나누는 것도 굉장히 좋아하니까 굉장히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저의 이야기를 하는 것도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정말 치열하게 살아온 하루일 수 있잖아요. 정말 힘들게 견뎌온 하루일 수 있지만 그 하루 끝에는 항상 조금의 위로가 되어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찾아오게 되는 것 같습니다. 또 29번째 이야기가 써내려갈 때까지 여러분들 힘들지 않고 행복했으면 좋겠고요. 그 이후에도 정말 행복한 나날들만 가득했으면 좋겠고 정말 기댈 곳이 없고 너무 힘들다 싶을 때 꼭 이 가로등이 빛나는 밤에 기대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 가로등에 기대해 주시면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항상 열심히 준비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오늘도 정말 많은 분들의 사연과 주찬이의 가로등이 빛나는 밤의 28번째 이야기를 함께 해보았는데요. 오늘의 엔딩곡으로는 여러분이 걸어가는 그 길 곁에서 항상 함께 응원하고 동행하겠다는 의미로 또 여러분이 오늘만큼은 마음 편히 주무셨으면 해서 아이유의 자장가 준비했습니다. 노래를 들으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가 함께 걸어갈 길은 분명히 행복할 거예요. 제가 여러분 곁에서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29번째 집필밤으로 만나요. 안녕. 기다리지 않기로 했잖아. 울지 않을 거라고 그랬잖아. 너무 늦은 밤이야. 너무 긴 이별이야. 잠시만 더 이렇게 있을까. 그래 잊혀져 버릴 꿈이지만 눈을 감아 마지막 잠을 채워줄게. My lullaby, baby, sweet good night. 무서운 꿈은 없을 거야. 너의 끝나지 않는 긴 하루를 이제는 그만 보내주렴. 가만히 끌어안고 있을까.